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투자의 생각에는 그 소식들보다 많은 것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금 편하게 진행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빠르게 진행하긴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전체적인 제 포트폴리오의 리뷰입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제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을 50주 더 매수했습니다. 어제가 아닌가요? 다소 떨어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미들리스크 미들리턴 산업인 곳에서 모멘텀이라 생각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빌 에크먼이 말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뷰를 알려드립니다. 빌 에크먼이 우리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부 100% 믿으시기보다는 항상 20-30%는 의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23일 어제 장이었죠.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고 아마 테슬라 영상을 주로 지켜보시던 분들께서는 빅테크 기업 위주로 매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많이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대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것인데요. 이 중에 제가 고려 중인 분야는 이 분야 메디컬 디바이스 분야와 하나는 리츠 분야에서 스페셜티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투자의 생각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 맵을 통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한테는요. 엑싯을 하기로 했었다면 엑싯을 그 시점에는 나중에 후회를 하건 말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지 그리고 포텐셜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각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차례로 보자면 소프트웨어 인프라 서비스 라인에서 라임라이츠에 투자했습니다. 아마 이쯤에 아카마이가 있을 건데요. 저는 그 대신에 라임라이츠에다 투자했습니다. 엣지 컴퓨팅 쪽에서 괜찮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돼서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자 현금 창출력이 어마어마하면서도 제가 미래를 산 이유는 AR 분야에서 투자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플을 샀는데요. AR 서비스는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IoT 시대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5G와 6G 시대를 만나면서 더욱더 강고해질 컨텐츠 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이어주면서 모든 공간에서 정보가 투명화되고 실시간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점은 AR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단 장비 및 리서치 분야에서는 각각 아이덱스와 슈레딩거에 투자했으며 제약 분야에서는 조에티스에 투자했습니다. 아이덱스와 조에티스는 펫 관련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일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이제 지금 그 펫푸드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펫 헬스케어가 기존의 사람 헬스케어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갑이 얇아진다고 해서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얘가 아파서 뭐 죽어가는 걸 방치할 주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본성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메이커 분야에서는 테슬라에 투자를 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워낙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펫 시장에서도 추이가 갖는 섹터는 애매할 수 있는데 이커머스 분야에서 펫 관련에 특화된 약간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솔루션은 수소 쪽보다는 태양광 발전 추세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수소 쪽에서도 다양한 파트 중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초고압 수소 탱크 분야의 한화솔루션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을 맞이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은 재정정책의 부양 효과 한가운데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조금 없이도 그리드 패러티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비전이 장기적으로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LIT는 리튬 시장의 발전 추세에 맞춰서 2023년 혹은 2025년 수산화 리튬 수요가 급격하게 언밸런스하게 부족해질 시점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중국 기업들과 전기차의 밸류체인상 내수 성장세를 고려하였을 때 엑시트 플랜은 수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고려 중인 기업은 리본고 헬스와 그리고 이제 HASI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소개드린 바 있고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두 분이나 물어보셨는데요. 리본고 헬스는 정말 제 생각에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제가 공부하는 분야랑 너무 겹치는 파트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고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도 그만큼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차후 기업 소개 형식으로 한번 알려만 드리려고 합니다. HASI는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가격대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변경 사항입니다. 그저께 말씀드렸던 이후에 하나솔루션 50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저번보다 분명히 주식수는 많아졌는데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괜찮았는데 사실 이 두 녀석이 좀 미운 오리입니다. 뭐 슈레딩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분산은 리스크 프로필로 볼 때는 잘 되어 있지만 이제 밸류상으로는 여전히 오버밸류인 곳이 많죠. 하나솔루션을 50주 추가 매수했는데요. 태양광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유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정 정책을 씀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테크 주식들이 버블이 생겨가는 과정을 아무래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약간 비중을 줄이려고 리스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른 분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니까 거시적으로 디커플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죠. 태양광 산업 중에서도 디커플링에도 강한 기업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탈중국을 하고도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하나솔루션을 필터링하게 되었고요. 중국 시장은 저가 전략으로 가격을 낮춰서 효율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유럽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EU나 미국이 풀고 있는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투자하지 않고 돈을 갖고 있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장세에서도 자꾸 탐이 나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고 나면은 조금 더 버티고 있어 볼까 싶습니다. 왜 이번 연도가 재생에너지의 모멘텀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RE 100에 대해서 아시나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애플, 스타벅스 등의 유수 기업들이 기존에는 자신이 소비하는 전력을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권유 혹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쓰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의 요구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제3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나 생산량에 대한 검증을 받고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캠페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단순하게 선언이 아니라 그냥 무브먼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이 최근 헤드라인에서 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중립화 선언을 했습니다. 리 100보다 더 강한 수준인데요. 최근 세계 기업 200곳이 이런 RE 100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설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미 2017년 말에 상당 수준 현재 100% 목표를 달성했을 뿐더러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2014년에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같은 것도 모두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정 KPMG 자료만 봐도 2018년에 킬로와트시 정산 단가가 태양광이 97.9원, 풍력이 105.8원으로 태양광 기준으로 볼 때 LNG나 무연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제는 화력 발전을 하려면 포집기를 달거나 저감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점차 올라갈 거란 예상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브릿지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약간의 브릿지를 천연가스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릿지가 짧아질 뿐이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규모의 경제에 이르기 전까지 한마디로 전체 전력 소모 양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이제 급할 때 사용하는 석유 발전이 있을 거고 뭐 원자력이 이 밑에 있을 거고요. 석탄 발전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전체의 밑에 기저부하를 담당할 정도의 유틸리티 스케일이 되려면 좀 걸릴 거란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첨두부하를 해결하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 캠페인 하에서 이미 페이스북 본사 옥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패널을 깔고 자체의 전력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옥상에서만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의 전력 소비량을 공급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나 뭐 타겟이나 이런 데에서 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겠다고 할 때 이런 토지를 리스해주거나 이 시설에 드는 비용을 에쿼티 투자를 해주는 곳이 HASI입니다. 데이터 센터 ETF를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도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로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뭐 CSR이라고 하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 기준 강화도 있고 에너지 비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도 있으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첨두부화나 자체적인 소규모 발전을 하는 데에서는 유리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기업의 참여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비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그리드 패러티를 조금 더 많은 지역이 빨리 가져오게 되고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높은 신용 등급의 기업들이 구매 계획을 넓게 발표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더 쉬워지겠죠.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점차 빠른 속도로 시장이 증가할 거란 예상이 됩니다. 복리를 위한 한원 암스트롱도 좋고 성장을 위한 하나솔루션도 좋았는데 지금의 시기로 볼 때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이 하나솔루션이지 않을까 했을 순서일 뿐 좋게 보고 있는 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SEC라고 하죠.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내놓은 에드가 자료를 통해서도 이런 걸 통해서도 공부하는 자료도 틈틈이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예시를 위해서 준비 중인 그 리본고엘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저는 이제 주로 헤지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게 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나 아니면은 10Q나 10K 정도만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AK 발언이 나왔을 때 긴급한 공지가 나왔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 7월 6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이 문서가 발표됨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긴급하게 나온 문서들이죠. 아무래도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한 두세 개 내지는 4개 정도의 산업군으로 축소하는 과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전기차 관련 그리고 펫 관련 그리고 애플이나 AR 쪽 이런 쪽으로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소식입니다. 빌 에크먼이 어제 얘기했던 인터뷰 영상인데요. 앞으로는 투자의 구루들 생각도 이런 오늘 투자의 생각 포맷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시죠. Bill, given where we are today, with now COVID cases, what seems like a record surge, are you bullish today? Are you bearish today? And let me also ask you specifically about your positions, not just your thoughts, but your positions so that we don't get into a thing where viewers or others are saying that you're saying one thing and doing something else. Let me be super clear. We are long-term bullish on America. We are long-term bullish on the markets. We continue to own, the same positions we owned in Hilton, Starbucks, Lowe's, restaurant brands. We invested, subsequent to that, $500 million in a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with major operations in Houston. Obviously, we are bullish on the country, but I would say I am cautious on markets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and we have today a short position in a high yield index. We are bearish on highly levered companies to some extent. I view that as a hedge. I don't know whether we make money on it or not, but the highly levered businesses will struggle because it's going to take time for the economy to reopen. But we are about 80%. We've got 20% cash in our publicly traded entity, and we are approximately 98% long. So the entity itself is leveraged. So the cash offsets the debt. So we're effectively 100% long, and we have a short position in the high yield credit index, which is a composite of companies with junk credits.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